자, 오랜만에 깜신의 비정상 연구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신, 오늘의 연구 논문은 뭡니까? 자, 오늘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이것도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좀 저도. 네, 밸런타인데이라고 써놨네요.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에 평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다? 라는 질문에 이름을 가진 연구 논문이 있어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별의별 연구를 다 하는구나. 아, 근데 발렌타인데이에 아이가 많이 태어난다고요? 그때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아하. 그 진짜로 있는 논문인 거죠? 아, 그럼요. 네. 이게 2011년 7월에 실린 논문인데요. 사회과학지에 실린 논문이에요. 이게 논문 제목, 저 잡지 제목인가봐. 사회과학과 의학. 네. 영어로 제목은 Influence of Valentine's Day and Halloween on Birth Timing. 그러니까 밸런타인데이 외에도 할로윈데이 때도 그렇죠, 아이들이 그렇죠. 많이 태어난다는 거죠. 하여튼 정말 이상한 연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얼마나 연구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가. 연구자들은 결국은 연구 실적으로 어떤 연구가 얼만큼 이게 아웃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그 연구 능력을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뭔가 재미있을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거는 다 찾아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재밌어요. 근데 이게 그렇군요. 이게 밸런타인데이에 아이가 더 많이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할로윈데이랑 밸런타인데이에 낳는 아이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밸런타인데이가 할로윈데이보다 더 아이가 많이 태어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좀 미리 좀 읽고 와줘. 아니, 그건데? 그게 아니라 발렌타인데이 근처에는 평소보다 1년 내내 평소보다 훨씬 많이 태어나고 네네. 할로윈 때는 평소보다 오히려 적게 태어난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숫자를 조사해서 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발렌타인데이 때는 더 많이 태어나고 할로윈데이 때는 더 적게 태어난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연구가 되는 거고 실리는 거지. 연구 내용을 좀 소개를 일단 해주시죠. 이게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전역 출생등록부에서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전후 2주 그리고 할로윈데이 10월 31일이죠. 이 또 전후 2주간의 출생률을 조사한 거예요. 3,500만 명. 와. 이 정도 연구 안 하면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연구 안 실어줘. 하지만 이만큼 연구를 해가지고 개고생을 하면 이거를 인정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는 3,500만 명이 참여한 거예요, 연구에. 한지도 몰라. 난 모르겠고 그건 잘 모르겠고. 애기니까 영문 모르죠. 미국 애기들이니까 영문도 알지. 애기잖아요, 애기. 아재 개그네. 그랬는데 발렌타인데이 전후 2주간 평소보다 600명의 아이가 더 태어난다는 겁니다. 평균보다 약 5% 정도 많은 수치고요. 할로윈데이에는 출생 곡선이 바닥을 쳐가지고 전후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평균 1200명이 덜 태어나는 걸로. 평균 출생률보다 약 11.3%가 신기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미국 전체로 10년 넘게 그렇죠. 통계를 내봤더니 발렌타인데이 근처에는 평균보다 5% 더 태어나고 할로윈 때는 11%나 적게 태어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할로윈데이 태어나기 전에 뭐 미리 막 그걸 하는 건가? 그거 뭐 말을 제왕절개 말씀하시는. 제왕절개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논문을 미리 봤는데 그 전후 2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발렌타인데이 당일 플러스 마이너스 7일 해가지고 합쳐서 이제 15일 동안의 기간을 보고 비교를 한 거예요. 단 15일하고. 그래서 그 15일 동안 태어나는 숫자가 이렇게 많다. 지금 깜신이 읽은 그만큼 5% 많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또 당일날 발렌타인데이 당일날에는 유난히 많이 태어나고 또 할로윈데이에는 유난히 적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날 하루에 적게 태어나고 많이 태어나는 것만 있으면 우리가 그날 뭐 제왕절개 수술을 좀 더 하거나 피한다. 또 내지는 뭐 분만 유도제 이런 거를 좀 쓰거나 덜 쓰거나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치를 더 봤는데도 그 보름 동안에는 더 많이 태어난다니까. 그러니까는 단순히 발렌타인데이에 이왕이면 제왕절개 수술 해주세요라는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렇네요. 그래서 또 우리 은큼한 JYP가
그러면 도대체 언제 만든 거냐? 이 성교 타이밍을 계산하셨어요. 아니 진짜 계산을 한 거야? 네. 인터코스 타이밍을 되게 진지하게 열심히 하셨어요. 네. 참고로 이 내용은 이 내용 아이들이 언제 생겼느냐에 대한 내용은 논문에 없잖아요. 네. 논문에 없길래 네. 제가 또 계산을 해봤죠. 네. 되게 이제 디테일이 있어 이 남자. 되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뭐 임신 출산 예정일 계산하는 방식을 거꾸로 출산일에서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저분이 저 좋은 머리를 참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정작 본인 애는 없어. 그래서 JYP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2월 14일에 태어난 아기는 그 전해 5월 21일 날 수태가 된 거예요. 대충. 그리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앞뒤니까 한 5월 14일부터 한 28일 사이에 즉 5월의 뒤쪽 절반에 만들어진 아이가 훨씬 많다 평소보다 라는 거고요. 10월 31일에 유난히 적게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계산해봤더니 그거는 그해 2월 7일 날 수태가 된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앞뒤 나누면 1월 31일부터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직전 한 보름 동안에 수태된 아이가 가장 적다는 또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더 재밌는 결과인데? 그러니까요. 논문을 하나 더 쓸까? 생각하기에는 발렌타인데이에 오히려 잠깐만 저도 공동 저자로 넣어줘요. 우리나라 데이터 좀 모아가지고 해볼까 진짜? 해볼까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면 다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통계청에 있나?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언제 어느 날짜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지는 그거 해서 그냥 좀 이렇게 조금만 돌려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황금 돼지띠의 해인가 그때 막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고 그런 정도는 있었지만 날짜로 한 거는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그 사주를 맞아요. 따져가지고 사주가 좋다고 알려진 날에 제왕절개 수술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는 되어 있죠. 그렇죠. 실제로 제 아는 친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모든 거 이름부터 시작해서 다 맞춰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뭐 해요? 그냥 대기업 다녀요. 그래야 되나? 그래야 대기업이라도. 이 논문 저자들은 그럼 그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 그 할로윈데이 상징인 이제 그 해골, 마녀 이런 것들이 나쁜 징조일 뿐만 아니라 또 젖먹이의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좀 미신 같은 것들이 있나 봐요, 미국에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때를 가급적이면 수태 기간을 아니 출산. 그러니까 수태 기간을 맞춰서 애를 만드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때 적게 태어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걸 생각해서 아이를 만들까? 그럼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아이를 만들진 않잖아. 근데 태어나기는 또 적게 태어나고. 근데 그렇게밖에 설명은 못하지.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애매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날을 뭐 제왕절개나 분만 유도 이런 거는 그때를 피하는 거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뭐 명확한 이유는 없어요. 이유를 잘 해석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날짜 계산을 해본 거죠. 이 논문에서 막 아무거나 실어주나 보다. 여기다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궁금한데 2월 14일에 태어난 아이가 전년도 5월 2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아이가 많이 5월 중순부터 말까지 아이가 많이 생긴 건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2월 14일. 진짜 근데 아니 희한하네. 원래 5월 달에 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 아닐까? 허니문 베이비가 많아질 수 있잖아. 2월 달에도 결혼 많이 하죠. 미국도 5월에 결혼을 많이 해요? 아니 저는 그거 확실하게 알아요. 미국은 6월에 결혼을 제일 많이 해요. 왜요? 그렇게 그 통계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최근에 미국에서 1년간 살았었잖아요. 그때 랭귀지 스쿨 다녔었는데 영어 실력 좀 늘려보려고. 근데 그때 그 교재에서 미국의 웨딩 한 토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달 6월이었어요. 그러면 설명이 5월에. 돼. 요새 보통 혼수로 미리 준비를 하잖아. 그러니까 6월에 날짜를 잡아놓고 5월달에 수태는 된 거지. 글쎄요. 아니야? 글쎄요. 그럼 아까 모르겠고 써니는 봄바람 살랑살랑. 네. 아니 근데 계절적 요인이다. 원래 겨울에 부부관계가 더 왕성하지 않나요? 밤이 길잖아. 아니 그건 뭐 저희 무슨
상관이 없나? 한 몇십 년 전 일도 아니고. 왜 기찻길 옆에서 애가 많이 태어나는 거? 요즘에 형광등 있어서 똑같나? 근데 이건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어쨌든 5%나 더 많은 수치고 10년 동안 그걸 다 조사한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남반구라든지 네. 전혀 계절이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네. 남반구는 또 다를 수도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해봤더니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밸런타인데이나 할로윈데이가 좀 어쨌든 간에 약간 그런 상서로운 날과 그다음에 좀 약간 좀 별로 안 좋은 날 뭐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도 약간 뭔가 그 나라 문화권에서 되게 좋은 날로 치는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나쁜 날로 치는 곳에서 출산율이 낮아진다면은 뭔가 되게 출산이 그런 문화적인 거라던가 아니면 그 사회에 가지고 있는 뭐 느낌이나 분위기랑도 연결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 그거는 이제 비교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서는 정말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제 생일이 10월 30일인데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10월 30일? 네. 그때 딱. 10월 31일이야? 30? 어휴. 근데 그때 써니 아버지 어머니는 그때가 할로윈데이 전후가. 그렇지. 우리나라는 할로윈데이 모르니까. 우리나라가 할로윈데이 뭐 하는 게 뭐 며칠 안 됐잖아. 몇 년 안 됐잖아요. 요즘에는 할로윈데이. 그러면 거꾸로 1월 31일부터 2월 14일 사이에 이때는 왜 수태가 덜 되는지 그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추워서 옷을 안 벗나? 근데 사실 이제 1월이 더 춥잖아. 근데 이제 꼭 이렇게 그 주스를 다 채워가지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그러니까 조금 일찍 태어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은 그게 이제 약간 이제 문화적이거나 환경적인 요인과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그 요인이 아니라 정말 그 JYP가 열심히 계산한 것처럼 특정 날짜에 수태를 많이 하는 뭔가가 또 있다면은 그건 또 다른 요인이겠죠. 저는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96년부터 2006년이잖아요. 요 10년 사이에 미국에 뭔가 어떤 비슷한 시기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 뭐 사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건 없었나? 뭐 요거까지 왜 분석 안 하셨지? 뭐 이런 생각. 없었을 것 같은데. 96년부터 2006년까지 중에서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긴 있었죠. 9.11이 있었죠. 9.11이. 근데 9.11은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흥미로운 거는 2월 14일 날 무렵에는 수태가 적게 된다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일반 생각하는 거랑 달랐죠. 그렇죠. 발렌타인데이 때는 왠지 연인들이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그들이 연인들인 거지. 애는 안 바라는 연인들이었던 거지 주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지 주로. 아니 그렇잖아요. 발렌타인데이에 우리 흔히 속된 말로 그날은 뭐 신촌에 방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옛날부터. 이야기는 되게 아이를 가지는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모텔에 가지는 않잖아요. 집에서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발렌타인데이에 방이 없는 현상하고 그때 수태된 아이가 많지 않은 거 하고는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게.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이나 우리 왜 근데 바캉스 베이비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있잖아. 월드컵 베이비 좀 다른가? 근데 바캉스 베이비도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거죠. 딴 시기에 오히려 더 조심하나? 아닌데. 아니에요. 바캉스 때는 술도 많이 먹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바캉스 지나고 나서 한두 달 후에 또 크리스마스나 뭐 발렌타인 지나고 나서 한두 달 후쯤에 병원에서 낙태 수술 건수가 확실히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은 흔히 하는 얘기거든요. 낙태 수술 요즘엔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지만 있는 건 뭐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통계는 없는 거죠, 그거는. 야, 참 요상한 연구네요. 뭔가 많은 의문점을 던져주는. 낭달님도 뭔가 아니요, 저는 진짜로 아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근데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논문들에서 네. 크리스마스 전후에서는 왜 말도 안 되는 논문들 실어주잖아요. 그런가요? 예, 가끔 아주 가끔 뭐.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몇 월 달에 실린 건가 봤더니 7월 달이니까 네. 장난으로 실은 건 아니고. 아니 근데 학술지에서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로 그냥 좀 이상한 논문도 실어주고 그래요? 그런 그러니까 뭐 되지도 않는 논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웃긴 논문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있는 몽쉘 통통하고 OS를 먹었는데 어느 그룹이 더 살찌더라.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것들. 그 연구 한번 해볼까? 아니 근데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면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가. 해볼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근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연구는 사실. 그냥 통계만 좀 돌리면 되잖아요. 누가 실어줄까가 걱정이죠. 프레시 안에 실어줄까? 제왕절개 비율이 50% 넘죠. 아니요 우리 되나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네. 지금 아마 한 20몇 %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요즘에 산부인과에서 계속 자연분만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연분만을 하면은 무슨 약간 그런 인센티브 같은 걸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제가 지금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왕절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격하게 우리나라는 떨어졌고요. 몇몇 나라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왜요?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올라갔습니다. 중국이 왜 올라갔지? 중국은 제가 의료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임신 중절 수술이 되게 유행이래요. 엄마들 사이에서 중절 수술이요? 임신 죄송합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유행이래요. 나 지금 얘기 들으면서 역시 프레시안 기자 하나 정도는 우리 크루 중에 꼭 있어야 됐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실수를 하다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약간 그러니까 중산층 여성들 사이에서 제왕절개 수술이 약간 좀 더 세련되고 뭐하러 그 고생을 해? 맞아요. 그런 유행의 시기래요 지금. 그래서 돈 좀 있고 좀 그런 중산층 여성들은 제왕절개로 낳는 게 훨씬 더 분위기가 있었죠. 애셋인데 출산의 고통을 몰라. 그런 어쨌든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제왕절개 수술의 비율만 가지고는 뭐 국제사회에서 명함 못 내밉니다. 꽤 많이 정상화가 됐어요. 근데 저는 첫째 아이를 자연분만했었고요. 둘째를 제왕절개로 낳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둘 다 마음 아프게 지켜본 바로는 물론 이제 한 여자만 본 거니까 케이스가 좀 적긴 하지만 굉장히 적은 형편없는 연구지만 첫째 아이 이게 정말 자연의 섭리라는 게 사람이 아이를 낳고 나면 당연히 그렇듯이 너무 회복이 빨라요. 막 그 진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힘들었는데 애 쑥 나오고 나면 금방 좋아져서요. 금방 걸어다니면서 밥 먹고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낳고 나서 전신마취를 깨고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한 3, 4일은 얼굴도 부어있고 막 그냥 누워가지고 참 힘든 과정을 계속 견뎌내는 거예요. 큰 수술을 맞은 사람처럼. 왜냐면 개복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배를 열어서 자궁까지 열어서 하고 다시 다 봉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부의 통증도 크고 당연히 움직이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그 과정이 오히려 그러니까 아이가 막 나와서 처음에 그 과정을 부부가 함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도 저렇구나. 우리 둘째는 아이가 이제 좀 응급하게 나와가지고 응급 제왕절개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걸 배웠네요. 우리 웅박이 오랫동안 출연 안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 웅박은 물론 부인과 전공이긴 합니다만 산부인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해봤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웅박한테 이 논문 결과에 대한 해석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특유의 그 유머러스한.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분은. 그래요. 메일로 보내봅시다. 뭐라고 그러는지. 자,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할까요? 어쨌든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로 나눕니다. 플랜드, 원티드,
베이비가 있고요. 플랜드 원티드. 언플랜드 원티드 베이비가 있고 플랜드 언원티드는 없죠. 그렇죠. 세 가지구나 그러니까. 아이도 없는 분이 정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아니 네 가지라고 했다 세 가지밖에 얘기 못하는 거 보니까 지금 방금 지어낸 거 아니야. 제가 지금 두 가지 조합을 2 곱하기 2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플랜드 언원티드라는 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빼고 그다음에 이제 언플랜드 언원티드. 전 어느 교과서에 실린 얘기인 줄 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의무 기록에 쓰는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근데 이제 언플랜드 언원티드 베이비는 요즘 우리 아동 학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 논문들에 의하면 언플랜드 언원티드 베이비가 가장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성장 발육 뭐 행복도 뭐 이런 면에서 다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겠죠. 우리 마음 아프게도 아이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엄청난 일이니까 다 가능하면은 플랜드 원티드 베이비들을 많이 만드는 게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언플랜드 원티드로 낳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전 둘 다 그렇게 낳는데 나름 또 뭐 그 아빠가 전 좀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제가 아빠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찍 결혼했으니까 20대 후반에 27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아빠가 된 준비가 되면 그때 아이를 가져야지 했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뭐 결혼한 지도 이제 2년 넘었고 그런데 생겼으니까 낳아야지. 그러고서는 이제 아이를 감사하게 이제 기르는데 뱃속에서 기르는데 그 10달이라는 시간이 아빠가 돼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 나올 때 되니까 내가 아빠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미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준비될 때까지 미루는 건 끝없이 미루게 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 오늘 밤에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런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